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 키스웨어 그룹 창업자를 지명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신임 재무장관이 재정 적자 확대를 줄이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색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국제경제부 이윤구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콧 베센트가 이제 재무장관에 낙점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 조각도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이 베센트가 특이하게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관 출신이 아니라 미인 출신인 거죠. 네네. 올해 62세인 베센트는 월가에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입니다. 네. 미국 예일대를 졸업한 뒤 1990년대 그 소로스 펀드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네. 그 헤지펀드 대부이자 민주당의 핵심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불리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소로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그 헤지펀드 키스케어 그룹을 설립하는 등 네. 30년 넘게 금융업계에서 일한 만큼 풍부한 경험과 함께 시장 질서를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그만큼 낮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트럼프 당선인의 장관 지명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는 그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가 2020년 대선 때는 거리를 뒀지만 이번에는 유세 및 모금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제 월가에서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이번 인사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텐데 실제로 새 재무장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자 한 명인 베센트는 대선 과정 그 관세 및 그 이민 정책을 적절히 완급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 베센트는 재정 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재정 매파이자 강달러를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네.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하면 상대적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요 지명자들의 주요 특징이 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과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접근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베센트 그 재무장관 지명자만 유일하게 예의로 꼽힙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오래 일한 만큼 월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이에 백악관과 월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과격한 정책의 완급을 조정할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도 자기 정책이 좀 과격한 걸 알고 있는 건지 힘 조절해 줄 사람을 좀 일부러 뽑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 베센트가 이번 새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됩니까? 일단 그 대선 과정에서요. 그 베센트가 제시한 정책이 333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규제 완화 등으로 생산성을 늘려 연간 3%의 GDP 달성을 그 성장을 달성하고 네. 그 현재 6.2%인 GDP 대비 그 재정 적자를 2028년까지 3%로 줄이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려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자는 구성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 구조 개혁 등을 일컫는 세계의 화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센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에 만료된 조항들을 연장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재정지출 삭감 방안과 관련해 그린 뉴딜에서 10년에 걸쳐 총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으며 메디케어도 주 정부에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좀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더 벌어들이고 덜 쓰자 이런 건데 말은 쉽긴 한데 이게 현실을 감안하면 이게 실제 계획대로 다 이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네. 그 우선 미국 의회 예산처는 연간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올해 7%에 달한 뒤 내년에는 6.5%로 소폭 줄어들고 그 후 조금씩 다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4년 예상치는 6.9%. 이거는 그 지난 50년 평균 3.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데 이게 CBO가 이 정도로 예상한 거는 그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감세 조치가 2025년에 사실 일몰이 되는데 그거를 가정을 전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감세 정책은 이제 다시 연장을 하면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그 지출을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미국 예산 중에는
의무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비율이 3분의 2 정도로 늘어나서 백악관과 의회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이 여지 자체가 매우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백악관 예산관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예상 중 재량적 지출의 비율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3% 경제 성장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 가장 강력하다고 지금 최근 평가받고 있는데 그거 지금에 비교해서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간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도에 2.5%, 작년에 2.9%였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3%보다 좀 훨씬 낮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미국의 산유량은 이미 세계 최대이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센트가 말한 300만 배럴은 지난 8월 평균 산유량인 하루 1,340만 배럴의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네. 또 월가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된 직후에 베센트가 칼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반응도 나왔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만큼 이 재무장관 자리를 둘러싸고 어떤 좀 치열한 물밑 접전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베센트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트럼프 가족이랑은 좀 잘 알고 지냈지만 네.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워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어, 그리고 베센트가 재무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투자은행 그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하롤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도위원장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지명에 장고를 거듭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러트닉이 등장하자 베센트의 측근들은 트럼프 측에 2015년 러트닉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 뉴욕에서 모금했다는 정보를 제공해 사실 트럼프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도 했고요. 네. 이에 러트닉 측은 베센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전력과 함께 트럼프로의 전향이 늦었던 점을 부각하면서 서로 공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좀 베센트가 느꼈죠. 그래서 최근 언론의 그 기고한 칼럼에서 보면 네. 관세는 국가 내에서 전략적 사업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정부 수입 창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국 국방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의 관세에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코드 맞추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재무장관 후보로 사실 강경파인 러트닉을 좀 강하게 밀었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베센트 지명이 되자 좀 안일한 선택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또 러트닉은 대신 이제 상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뭐 서로 이제 장관직을 하나씩 차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재무장관 지명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을 한번 표출을 했었으니까 이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두 수장이 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재무장관직을 두고 베센트와 러트닉이 좀 과도한 경쟁을 펼쳤던 만큼 갈등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환율 제재, 무역 협상 등을 앞세워 새로운 무역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제 수장 투톱의 호흡에 맞지 않으면 시작부터 사실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 상무장관에 지명된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반을 둔 무역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는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며 차기 행정부는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베센트도 그 관세를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인물로 그 러트닉 지명자에 비해 온건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센트는 그리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관세가 협상 도구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네. 그 트럼프 인수위 내부에서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전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과 관세 부과를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네. 이게 딱 보면은 러트닉과 베센트의 입장과 좀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그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는 일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관여했던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했는데요. 네. 그 이에 따라 이제 트럼프 2기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최근에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자신의 그 관세 정책을 강하게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네, 또 국내 영향도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그 관세 문제하고 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그 새 행정부에서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진짜 폐기할까 그 여부인데 베센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베센트도. 베센트는 이제 재무장관 임명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옹호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국가부채 감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 이 개혁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왜곡된 IRA의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맥파인 베센트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포함한 IRA와 반도체 투자 지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실 그래서 트럼프 인수위에서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주는 $7,500의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회사에 지급하는 그 지원금도 손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IRA에 힘입어 현대차 그룹은 물론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 행보는 한국 기업의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작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약 30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